투자 포인트를 핵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수주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LNG 운반선에 대한 부분, 그 발주량이 17척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반기 기준으로 103척까지, 17년도 기준으로 10척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반기 기준으로 103척까지 늘어났다라는 점이면 LNG 운반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MTNW 야간 특송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시장을 지난주 연휴 이전 말씀을 드릴 때에 지난 6월 말 7월 저점에서는 제가 주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 팔아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눈 딱 감고 코스닥 800만 보고 그리고 나서 관두시더라도 관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매도하는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등을 떠밀어도 주식을 포기할 구간은 아니고 7월 초 저점 기준으로 코스닥 800포인트는 보고 결정을 하시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코스닥 800까지 다 올라왔을 때 또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저점에서는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시고 고점에서는 이제는 뭘 사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저점에서는 뭔가 떠나고 싶고 팔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800까지 올라왔는데 그 즈음에서는 이제는 좀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 뭘 살까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을 지난 6월 말 7월 초 보고 그리고 지금 다시 저점에서 반등하는 구간을 보고 하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들 매도를 하십니다. 그것이 신용 물량의 청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점에서 막 매도하시고 코스닥 800포인트를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다시 매수를 막 합니다. 그러면 저점 매도와 고점 매수를 반복하는 꼴밖에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나서 800을 넘어서 8월 13일, 8월 16일 어간에 정확하게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강색장 전환인가? 라는 뉴스가 막 나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매수한 주체가 개인 투자자 수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16일 이후부터 지난 저점까지 줄곧 하락을 해온 시장인데요. 그러면 지난주 9월 30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등 떠밀 때 누가 지금 등을 떠밀어도 지금은 포기할 구간이 아닙니다. 적어도 코스닥 750포인트는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무언가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드렸고, 우리가 쉬는 동안 미증시는 금요일 하락, 월요일 상승, 화요일 상승을 연이어서 모든 지수가 5% 이상 올랐고 200주선에 대한 회복, 이격도 90 회복,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 회복, 여러 가지 지지해야 할 구간들에서의 지지가 나왔고, 특히 강조드렸던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풋옵션이 동시옵션 만기일보다 더 많이 풋옵션에 대한 대거 청산이 있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보는 지수의 방향성은 상방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드렸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나리오를 드렸죠. 지수 최저점에서 용기를 내서 매수하실 분들은 차라리 위험을 한번 사보셔라. 여기서는 하방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상방이 더 열려 있습니다. 용기를 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정도의 용기가 없다면 자 봅시다. 최저점에서 지수를 강하게 지지해줬던 수급은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는 단기성 수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1조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현물 매도를 하고 있는 쪽은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하방에서 매수한 것들을 일부 수익 실현을 할 때 그때 눌림목을 이용해서 조금 겁이 났던 분들은 매수를 해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그 흐름이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방은 제한적이고 최저점에서 매도하지 않고 용기를 낼 구간들 다시 한번 눌림목에 오고 있다. 이를 외국인들과 연기금이 얼마나 부드럽게 소화를 할까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좋겠어요. 그간 금융투자가 굉장히 많이 샀으니까 오늘 하루에 소화가 다 될지 아니면 2, 3일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만 가권과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5%, 3% 이상의 상승을 장중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와 발맞출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가 버린 다음에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겠다는 것은 조금 한 발 늦은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딱 잡으시고 코스닥 750에 대한 목표는 뚜렷하게 가져가시고 용기를 낼 자리는 플러스가 나올 때 용기의 매수 버튼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오고 음봉이 나왔을 때 정확한 종목들에 대해서 용기와 매수를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시황은 이렇게 조금 살펴보고요. 지난주에는 MC넥스와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용기를 내보자. 공통분모는 자율주행, 산업의 방향성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LNG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LNG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공급되는 육상 공급로, 노드스트림들이 구멍이 났다, 파괴되었다라는 이야기에 유럽으로 가는 LNG의 공급망이 좀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반구의 겨울이 앞으로 11월, 12월, 1월, 2월 겨울철에 돌입을 하는데 LNG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비축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충분히 쓸 만큼 비축이 되어 있을까에 대한 고민 하나. 그러면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막혔다. 그럼 그 대안으로 해상 공급로가 대안이 되겠죠. 그런데 LNG는 어떻게 운반을 할까요? 기체 가스이기 때문에 액화시켜서 극저온 상태로 온도를 낮춘 탱크에 LNG를 넣으면 액화 상태로 보관이 되니까 액화 상태로 배에 실어서 이동을 하겠죠. 이 LNG를 보관할 때 극저온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LNG 보냉제를 생산하는 이 기업, 우리나라에 두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업명이 5글자인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자, 오늘의 기업은 동성화인텍입니다. 동성화인텍은 LNG 보냉제를 한국카본과 함께 우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투자 포인트를 핵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LNG 운반선에 대한 부분, 그 발주량이 17척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반기 기준으로 103척까지 17년도 기준으로 10척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반기 기준으로 103척까지 늘어났다라는 점이면 LNG 운반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LNG 보냉제를 납품하는 그리고 LNG 보관 창고를 짓는데 필수적인 기술이 필요한 동성화인텍의 수주 잔고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의 한 가지 투자 포인트. 그런데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의 차이점은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이제는 LNG를 연료로 하는 LNG 추진선박에 대한 연료 탱크 제작도 가능한 기업이 동성화인텍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IMO 2020 발효에 따라서 벙커 CU 대신 친환경 에너지인 LNG를 주 연료로 하는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쌓여있는 수주 잔고 이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 기업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추가 포인트로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어나고 있는 수주 잔고, 이제는 매출액 증가보다 수주 잔고 증가율이 빠르기 때문에 넘쳐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익 측면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은가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적 모멘텀은 튼실하다. 그리고 가시적 모멘텀, 미래에 대한 방향성, LNG 운반선, LNG 추진선 모두 다 시장의 방향성과 산업의 성장성을 다 한 궤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가격적 모멘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뾰족뾰족하게 내려와 있는 구간들의 동그라미를 한 번씩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인들은 훼손하지 않았구나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최저점에서부터 최근의 저점을 이렇게 올려보면 이 라인을 하회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구나. 코로나 팬데믹 구간 정도가 되어야 이 라인을 하회했고,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주봉인데 초록 색깔 라인으로 200주 이평선, 200주선을
하회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를 따박따박 밑꼬리를 달아가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보입니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내려갈 공간이 하방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되돌림 자리를 좀 보니까 이 구간들에 있어서는 매도가 조금 나오는구나 라는 점들, 의미 있는 되돌림 자리로 차트적인 구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200주선을 지지받고 있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 하단 추세선과 맞닿아 있는 가격대가 한 11,000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1,0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혹은 11,000원 이하에서는 바닥 중에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다. 그래서 매수가 11,0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이 추세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14,000원 언저리가 보입니다. 그 14,000원을 목표가를 향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재무적 모멘텀 넘쳐나는 수주 잔고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 오히려 올해를 저점으로 내년도, 후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한 자리 후반대 성장률, 그리고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혹 두 자리, 세 자리 수의 증가율을 전년 대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성 화인텍 말씀을 드렸고요. 에너지 무기화, 에너지 자원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LNG에 대한 이야기들, 관심들이 겨울이 되면 될수록 더 부각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동성 화인텍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